김영숙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셨어요.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손자들 용돈이라도 보태주려고 매일 나가셨어요. 오늘도 힘내자. 할머니가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하셨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의지가 강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장에 도착해서 채소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할머니 가게 앞에 서더라고요. 뭔가 다른 손님들과는 달라 보였어요. 옷차림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대답을 안 하고 할머니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손님,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제야 그 남자가 정신을 차리더니 말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저기 당근 좀 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당근을 골라주셨어요.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남자가 지갑을 꺼내는데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이 하나 떨어졌어요. 할머니가 주워드리려고 보는 순간 깜짝 놀라셨어요. 그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가 할머니와 똑같이 생긴 여자와 함께 찍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60년도 더 된 것 같은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할머니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남자가 황급히 사진을 받아가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당근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내려놓고 급하게 가버렸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계셨어요. 분명히 봤거든요. 그 사진 속 여자는 60년 전의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이는 설마.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사진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도 어딘가 낯익은 것 같았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할머니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기다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오신 분이네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사실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요? 김영숙이에요. 왜요? 할머니가 대답하는 순간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김영숙. 맞나요? 1946년생이신가요? 네, 맞는데. 어떻게 제 나이까지? 할머니도 이상하다 싶어서 남자를 자세히 보셨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어딘가 낯익은 것 같았어요.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그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이 사진, 혹시 기억나세요? 할머니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보셨어요. 분명히 60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는 이건 내 아들.
할머니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어머니.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6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이 눈앞에 서 있었거든요. 정호야. 정말 정호야?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시장 한복판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주변 상인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어?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물어보셨어요. 저도 어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 동네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정호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요. 우리 정호가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가 정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호가 갑자기 한 발짝 물러서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다른 이름? 네. 박정호가 아니라 최정호예요. 양부모님 성을 따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60년 전 그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가난했던 그 시절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세끼 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 상황에서 아이라도 잘 키워보라고 양자로 보낸 그날.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정호야. 아니, 정호 씨. 할머니가 정호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당황하셨어요. 그냥 정호라고 부르세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천천히 이야기할까? 할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60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서로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부 서로 다른 살. 할머니와 정호는 시장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갔어요. 60년 만의 만남이라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둘 다 망설이고 있었어요. 정호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양부모님 덕분에 잘 자랐어요. 좋은 교육도 받고 대학도 나오고. 정호의 말투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마치 남에게 하는 것처럼요.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지금은 무슨 일 하고 있어?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건설회사.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아들이 사업가가 되었다니. 네, 그리 크지는 않지만 직원이 50명 정도 됩니다. 정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실 그는 지역에서 꽤 유명한 건설업체 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자랑하기가 어색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호가 그렇게 성공했구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자식이 잘 되었다는 기쁨과 함께 그 성공을 함께 누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어머니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나는 그냥 살았어.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너를 보낸 후에 다시 결혼했어. 새아버지가 좋은 분이셨는데
10년 전에 돌아가셨지. 그리고 동생 둘이 더 있어. 동생이요. 정호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응, 너보다 1살, 3살 어린 아들들이야. 지금은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고. 할머니가 말을 하다가 멈추셨어요. 정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셨거든요. 그럼 저만 보낸 거였군요. 정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정호야, 그게 아니야. 그때는 정말 괜찮아요. 이해해요. 정호가 할머니의 말을 막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상처받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어요. 60년 전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호야, 그때 상황을 좀 들어봐. 할머니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살기 힘들었어.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웠고, 겨울에는 연탄 살 돈도 없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부모님이 되실 분들이 나타났어. 부잣집이고 아이가 없어서 정호를 정말 친아들처럼 키우겠다고 하시더라. 정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나는 정말 고민했어. 밤새도록 울면서 고민했지. 하지만 너라도 잘 키워보려면 그만하세요. 정호가 갑자기 말을 끊었어요. 왜 그만하라고 해? 지금 와서 그런 설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정호야, 저는 60년 동안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특히 동생들은 키우면서 저만 보냈다는 걸 알았을 때. 정호가 말을 못 이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호야,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잘못했어. 하지만 정호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뭐가? 이렇게 갑자기 만나서 옛날 이야기하고 가족이 되는 것. 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정호야, 가지 마. 하지만 정호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어요. 할머니는 혼자 찻집에 남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60년 만에 만난 아들인데 오히려 더 멀어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호는 자신의 집에서 복잡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고급 아파트, 비싼 가구들, 성공한 사업가의 삶.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죠? 아내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냥 일이 있었어. 정호는 아직 아내에게 어머니를 만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인데?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수지는 남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60년 동안 원망하고 살았는데 막상 만나니까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 할머니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셨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할머니가 후회하셨어요. 정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장사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영숙이네, 왜 그래? 어디 아파? 옆 가게 순덕이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영숙 할머니의 표정을 보면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때 또 다른 손님이 왔어요. 정호였습니다. 어머니. 정호야. 할머니가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어제는 죄송했어요. 정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어머니가 너무 급했지. 천천히, 천천히 해봐요. 60년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하루 만에 가까워질 수는 없으니까. 정호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가끔씩 이렇게 보면 안 될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그렇게 해요. 정호도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자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삼부 숨겨진 진실. 몇 주가 지나면서 정호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할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호야, 오늘은 뭐 드릴까? 할머니가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냥 어머니 얼굴 보러 왔어요. 정호도 이제는 어머니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정호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양부모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급하게 변했어요. 뭐라고 하시던 제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정호를 바라보셨어요. 그게 무슨? 술을 많이 드시고 도박을 하셔서 빚이 많았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힘들어 하셨다고. 정호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가 그런 말을? 양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저를 데려갈 때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할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호야, 그건 사실인가요? 정호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6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응, 맞아.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였어요. 정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는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하냐? 내 아버지 욕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어.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할머니가 과거를 떠올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를 낳고 나서부터 달라졌어.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을 마시면 도박을 했어. 정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어. 집에 있는 돈은 다 가져가고 심지어는 빚까지 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서 저를 키우시게 된 거군요. 응. 내 아버지는 너를 양자로 보낸 지 얼마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났어. 간경하였지. 정호는 충격적인 진실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제가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신 거였네요. 아니야, 정호야. 너는 잘못이 없어. 할머니가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다면 저를 보내지 않으셨을 텐데. 정호야, 그런 생각하지 마. 아버지는 아버지고 너는 너야.
할머니가 정호의 손을 잡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살았는데, 정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존경해도 돼. 아버지한테도 좋은 면이 있었어. 다만 약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할머니가 위로해 주셨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간 정호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여보, 요즘 너무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내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정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수진아, 사실은 정호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모두 털어놓았어요. 어머니를 만난 이야기, 60년 전 헤어진 사연, 그리고 오늘 알게 된 진실까지. 수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머님을 찾으신 거야? 응. 하지만 복잡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어머님이잖아.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6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들을 보내고. 수진의 말에 정호는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생각만 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여보, 어머님 한번 모셔와. 우리 집에 모셔와서 식사라도 대접하자. 어머님이잖아. 수진의 제안에 정호는 망설였어요. 글쎄, 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실 텐데. 그래도 며느리로서 인사는 드려야지. 수진의 고집에 정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정호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집사람이 한번 뵙고 싶어 해요. 집사람? 네, 제 아내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내가 가도 될까? 폐가 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신데. 정호의 말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그럼 가볼까? 네, 이번 주말에 모시러 올게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는 60년 만에 아들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만남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예정이었습니다. 사부 서로 다른 세계. 주말이 되어 정호가 할머니를 모시러 왔어요.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뭘 입고 갈지 고민하셨거든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준비됐어. 할머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정호의 차를 타고 가면서 할머니는 놀라셨어요. 차도 고급차였고 가는 길의 아파트들도 다 비싸 보이는 곳들이었거든요. 정호야,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네, 어머니.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더욱 놀라셨어요. 아이고, 이런 좋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신기해하셨어요. 시장에서 평생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모든 게 새로웠거든요. 정호의 집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나와서 인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호, 아내 수진입니다. 아이고, 수고했어. 이쁜 며느리를 뒀구나.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집 안에 들어가니 할머니는 또 한 번 놀라셨어요. 넓은 거실, 비싼 가구들, 큰 TV. 모든 게 할머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수진이가 친절하게 대해드렸어요.
고마워, 며느리야.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으셨어요. 너무 푹신해서 어색하셨거든요. 그때 안쪽 방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나왔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너는 누구냐?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물어보셨어요. 저는 민수예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들. 할머니가 정호를 바라보셨어요. 네, 어머니. 제 아들 민수예요. 정호가 소개해 주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구나. 어머, 정말 잘생겼네. 할머니가 기뻐하며 민수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민수는 어색해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가 어색했던 거예요. 민수야, 할머니께 인사드려. 수진이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가 대충 인사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할머니는 서운하셨지만 이해하셨어요.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니까 당연히 어색할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식사 시간이 되어 수진이가 준비한 음식들이 나왔어요. 정말 잘 차려진 상이었어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고마워, 며느리야. 이렇게까지 차려줘서. 할머니가 감격해 하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수진이가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어머님, 어디서 사세요? 시장 근처 작은 집에서 살아. 혼자 사세요? 응, 혼자 살지. 그럼 정호가 자주 찾아뵈야겠네요. 수진의 말에 정호가 조금 당황했어요. 그래야지. 어머니를 너무 오랫동안 못 뵀으니까. 정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식사 후에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할머니는 점점 위축되시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의 삶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걸 알면서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셨거든요. 정호야, 사업은 잘 되고 있어.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정말 잘 살고 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함께 어떤 아쉬움도 섞여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그런데 그동안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뭐가? 정호를 보내고 나서. 수진의 말에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응, 힘들었지. 매일 밤 울었어. 그럼 왜? 수진이 말을 잇다가 정호의 눈치를 보더니 입을 다물었어요. 할머니는 수진이 묻고 싶어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 다른 아이들은 키우고 정호만 보냈냐고.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괜찮아, 며느리야. 당연히 궁금하지.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정호는 첫째였어. 그때는 정말 어려웠고, 나중에 다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상황이 조금 나아졌지. 할머니의 설명이었지만 정호의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그날 할머니를 집까지 데려다 드리는 길에 정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말 좋은 며느리를 뒀구나. 감사해요. 그런데 정호야. 네. 나는 내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할머니의 말에 정호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성공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가족이 있잖아. 나 같은 늙은이가 끼어들기에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 같았어요. 정호야, 우리 가끔씩만 보자. 너무 자주 만나면
내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할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알아. 나도 사람 사는 거 다 아니까. 할머니가 차에서 내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정호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잘 사는 걸 확인했으니까 됐어.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정호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는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자신의 세계에 어머니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걸까?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하셨어요. 정호는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끼어들 곳이 아니야.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아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모자 사이에는 새로운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부 마음의 거리. 그 후로 정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뵀지만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어요. 할머니도 뭔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어색하세요? 어느 날 정호가 직접 물어봤어요. 어색하다니 뭐가? 예전보다 말씀을 잘 안 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호야,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것 같아. 또 그런 말씀을. 아니야, 사실이야. 너는 성공한 사업가고 나는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는 늙은이고. 할머니의 말에 정호가 서운해했어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그때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둘째 아들 정민이었습니다. 응, 정민아. 엄마, 지훈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지훈이는 정민의 아들, 할머니의 손자였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100만 원 정도요. 수술비가.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100만 원은 할머니에게는 큰 돈이었거든요. 알겠어.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정호는 알 수 있었어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다는 걸요. 손자가 아픈가요? 응. 수술을 해야 한대. 그럼 제가. 안 돼. 할머니가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안 되는데요? 너한테 손 벌릴 수는 없어. 어머니, 저는 아들이에요. 아들이어도 안 돼. 60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 할머니의 고집에 정호는 답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정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몰래 정민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호라고 합니다. 정호요? 혹시? 정민은 어머니로부터 첫째 형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형이에요. 정민은 당황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형이 어색했거든요.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지훈이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맹장염인데 수술을 해야 해서요. 이거 받으세요. 정호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수술비요. 정민이 봉투를 열어보니 2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왜요? 형님을 60년 만에 처음 만나는데 어떻게 돈을? 동생 아들이 아픈데 형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정호의 진심 어린 말에
정민은 감동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마세요. 자존심 상해하실까 봐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의 수술은 잘 끝났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적금을 깨서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정민이 다른 곳에서 구했다고 했거든요. 정말 어디서? 친구가 빌려줬어요. 정민은 형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며칠 후 정호가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할머니는 한결 밝아 보이셨어요. 어머니,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응, 지훈이 수술이 잘 끝났거든. 다행이네요. 정호는 할머니가 자신이 도움을 준 걸 모르신다는 게 조금 서운했지만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정호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뭐든지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호가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60년 동안 떨어져 있었잖아. 이제 와서 갑자기 어머니, 아들 하는 게 어색하지 않아. 할머니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정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어머니라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색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세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정호의 확신에 찬 대답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정호야. 무슨 고마운 말씀을. 내가 나를 받아들여줘서 고마워. 그날 정호는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조심스러워하고 계셨다는 걸요. 어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요. 진짜 가족. 네. 과거는 과거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정호의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할머니의 다른 아들들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60년 동안 쌓인 서로에 대한 오해와 상처들을 완전히 치유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육부 가족의 의미. 몇 달이 지나면서 정호와 할머니의 관계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정호는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할머니를 찾아뵙고 할머니도 아들을 편하게 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호가 할머니께 제안했어요. 어머니, 시장 일 그만하시고 쉬세요. 뭐라고?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매일 나가시는 게 힘드실 텐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일을 해야 살맛이 나지. 그래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정호야, 나는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손님들도 만나고 재미있어. 할머니의 고집에 정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할머니가 몸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정호가 급하게 달려가서 물어봤어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정호는 할머니를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었습니다. 할머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정호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일 그만하세요. 그럼 난 뭘 하고 살아? 그냥 쉬세요. 제가 모든 거 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호야,
나는 내 도움을 받고 살고 싶지 않아. 왜요? 60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의존하고 싶지 않아. 할머니의 자존심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어머니 돌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도, 그럼 이렇게 해요. 일은 계속 하시되 힘들면 언제든지 쉬세요. 정오의 타협 안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저녁 정호는 아내 수진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자. 갑자기 왜?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갔는데 혼자 계시기에는 걱정돼. 수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오시고 싶어 하실까? 글쎄, 아마 싫어하실 거야. 자존심이 세시거든.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물어는 봐야겠어. 다음 날 정호가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까요? 뭐라고?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혼자 계시기 걱정돼서요. 안 돼.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역시 할머니는 거절하셨어요. 왜요? 수진이한테 폐가 되잖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어가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수진이도 찬성했어요. 그래도 안 돼. 나는 내 집이 편해. 할머니의 고집에 정호는 포기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사시는 집 주인이 재개발 때문에 집을 비워달라고 했거든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세요? 다른 집을 알아봐야지. 하지만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할머니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번 기회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직도 그 소리야? 다른 선택이 없잖아요. 할머니도 고민이 되셨어요. 정말 갈 곳이 없었거든요. 수진이한테 정말 괜찮다고 물어봐. 벌써 물어봤어요. 어서 오시라고 해요. 결국 할머니는 정혼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이사 당일 할머니의 짐은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평생 검소하게 사신 흔적이었죠. 어머님, 이제 우리 집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수진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고마워, 며느리야. 폐에 끼치지 않게 조심할게. 무슨 폐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수진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감동하셨어요.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생활 방식의 차이였어요.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움직이시는데 정혼의 가족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거든요. 할머니, 너무 일찍 일어나시는 것 같은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할머니가 소리를 냈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민수도 할머니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어색했어요. 그리고 식사 문제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간단한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정혼의 가족은 좀 더 다양한 음식을 드셨거든요. 어머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수진이가 물어봤어요. 나는 뭐든 괜찮아. 너희가 먹는 대로 먹을게. 하지만 할머니는 사실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는 점점 위축되시는 게 느껴졌어요. 정호야, 나는 원래 집으로 돌아갈까 봐.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여기는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
정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정호야, 솔직히 말해. 너희도 불편하지. 정호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조금은 불편한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진정한 가족이 되기. 그날 밤 민수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여보, 빨리 준비해. 수진이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정호도 급하게 차 키를 찾고 있는데 할머니가 차분하게 나서셨어요. 민수야, 괜찮다. 할머니가 여기 있어. 할머니가 민수의 이마에 손을 대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열이 많이 나네. 수진아, 해열제 있어. 네, 있어요. 먼저 해열제 먹이고 물수건으로 닦아줘. 그리고 이마에 차가운 수건 올려놔. 할머니의 차분한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니까 민수의 열이 조금 떨어졌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민수야. 할머니가 밤새 지켜볼게. 그날 밤 할머니는 정말 밤새 민수를 돌봐주셨어요. 열이 오르면 물수건으로 닦아주시고, 힘들어하면 등을 토닥여주시고. 다음 날 아침 민수의 열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민수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뭘, 우리 손자인데. 그날 이후로 민수는 할머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머니, 학교 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수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할머니께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도 손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게 즐거우셨어요. 우리 민수 정말 똑똑하구나. 할머니, 제가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어머,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와 민수가 가까워지자 집안 분위기도 훨씬 따뜻해졌어요. 수진도 할머니께 더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며느리야, 나는 내가 하는 음식이면 뭐든 좋아. 그래도 어머님 입맛에 맞는 걸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김치찌개 어때? 할머니가 만든 김치로. 어머님이 김치를 담그세요? 그럼 60년 동안 김치 담그면서 살았는데, 그날부터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셨어요. 정말 맛있는 김치였어요. 어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정호가 감탄했어요. 예전에 너 어렸을 때도 내 김치 좋아했었는데. 할머니가 옛날을 떠올리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기억나요. 어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었어요. 정호의 말에 할머니는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조금씩 가족들이 어울려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도와주셨고, 민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께 하루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수지는 할머니께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정호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느 날 정호의 둘째 동생 정민이 아이들과 함께 놀러 왔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정민아. 어서 와. 정호가 반갑게 맞았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어머, 정민이 왔구나. 지훈이도 이렇게 컸네. 할머니가 손자들을 반가워하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큰아버지 집이 정말 크네요.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그날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엄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정민이 감탄했어요. 그럼 엄마가 해준 음식인데 할머니가 뿌듯해 하셨어요. 식사 후에 형제들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형, 엄마가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는데 이제는 괜찮아. 형수님도 힘드시지 않아요? 아니야. 오히려 엄마가 도움을 많이 주셔. 정호의 대답에 정민이 안심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저희가 모시지 못해서 미안해요. 뭘, 가족인데.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그날 저녁 정민이 돌아간 후 할머니가 정호에게 말씀하셨어요. 정호야, 고마워. 뭐가요? 정민이가 안심하고 가더라. 내가 나를 잘 돌봐준다고 생각해서. 당연한 거예요. 60년 만에 만난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줘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어머니,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정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응,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할머니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60년 만에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새로운 가족들도 자신을 받아들여 주었으니까요. 정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할머니의 건강이었습니다. 팔부 어머니의 병. 할머니가 정혼의 집에서 함께 산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할머니가 자주 피곤해 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할머니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진이가 제안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할머니는 병원 가는 걸 싫어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어머니, 정호가 급하게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119에 신고해.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응급실로 급히 이송된 할머니. 가족들은 걱정 반 안타까운 반으로 기다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 계세요? 네, 저희가 가족입니다. 정호가 대답했어요. 일단 안정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무슨 병인가요?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불안했어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암입니다. 의사의 말에 정호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암이라고요? 네, 췌장암입니다. 상태가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수술은 어려울 것 같고 항암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의사도 말을 잇기 어려워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1년, 짧으면 몇 개월. 정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60년 만에 만난 어머니인데 이렇게 빨리 또 헤어져야 한다니. 어머니께는 말씀드릴까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 어떻게 말씀드리지? 정호도 고민이었어요. 결국 정호는 할머니께 직접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어머니, 왜 그래, 정호야?
표정이 안 좋네. 어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 뭐래? 정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암이래요. 할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곧 담담해지셨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어머니. 정호야, 울지 마. 나는 괜찮아. 오히려 할머니가 정호를 위로해 주셨어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그리고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 할머니의 말에 정호는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항암 치료 받으세요. 아니야, 안 받을 거야. 왜요? 나이가 이미 많은데 그런 고생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할머니가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뭐요?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제일 중요해요. 정호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호야, 나는 정말 행복했어. 60년 만에 너를 만나서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었잖아. 할머니의 말에 정호는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6개월만 더. 아니, 3개월만 더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보내자.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날부터 정호는 일을 줄이고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글쎄, 예전에 살던 동네나 한번 가볼까? 좋아요. 가봐요. 정호는 할머니와 함께 옛날 살던 동네를 찾아갔어요. 여기가 내가 태어난 집이 있던 곳이야. 할머니가 가리키는 곳에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어요. 어머니, 그때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너는 정말 예쁜 아기였어. 저 아이라서 얼마나 기뻤는지. 할머니가 6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머니, 저 보내실 때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지. 매일 밤 울었어. 잘못된 선택인가 싶어서. 후회하세요? 아니야, 후회 안 해. 덕분에 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잘 자랐잖아. 할머니의 말에 정호는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정호야. 60년 만에 주고받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정호는 남은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구부 소중한 시간들. 할머니의 병이 알려진 후 온 가족이 할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정민이도 자주 와서 어머니를 돌봤고 수진이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만 만들어 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때요?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 안부부터 물어봤어요. 우리 민수가 와서 기분이 좋아졌어. 할머니는 손자를 보면 항상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할머니, 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어머, 정말, 뭘로? 글짓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할머니에 대해 썼어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에 대해? 네, 우리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썼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어떤 내용을 썼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아버지를 60년 동안 그리워하셨는지, 그리고 다시 만나서 우리 가족이 된 이야기를 썼어요. 우리 민수 정말 잘 썼구나. 할머니가 민수를 꼭 안아주셨어요. 한편 정호는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 우리 가족 여행 갈까요? 가족 여행? 네,
어머니 좋아하신 바닷가로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바다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가고 싶긴 하지만 내가 이런 몸으로 폐만 끼친 거 아닐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모두 함께 가고 싶어 해요. 수진이가 거들었어요. 그럼 가볼까? 결국 온 가족이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할머니의 컨디션을 고려해서 편안한 펜션을 잡았습니다. 와, 바다다. 민수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할머니, 바다 보니까 어때요? 정호가 물어봤어요. 좋아. 정말 좋아. 할머니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예전에도 바다 좋아하셨어요? 그럼, 너 어렸을 때 한 번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니? 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정호가 옛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바닷가에서 조개구이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수진이가 구운 조개를 할머니께 드렸어요. 고마워, 며느리야. 할머니, 저도 구워드릴게요. 민수가 나서서 조개를 구워주었어요. 우리 민수가 이렇게 잘하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바닷가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펜션에서 할머니와 정호는 단둘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정호야, 정말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 6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오게 될 줄. 어머니, 앞으로도 우리 자주 여행 와요. 정호의 말에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정호야. 네. 나는 곧 떠날 거야.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현실이야. 하지만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할머니가 정호의 손을 잡았어요. 정호야, 내가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60년 전에 너를 보낸 것. 어머니, 그건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이제 알아요. 정호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정호야. 정말 고마워.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할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셨어요. 할머니, 아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안 아파. 우리 민수가 옆에 있어서 괜찮아. 하지만 가족들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거요.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정호를 부르셨어요. 정호야, 잠깐 와봐. 네, 어머니. 나는 이제 정말 갈 때가 된 것 같아. 어머니. 무서워하지 마. 나는 행복해.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좋은 가족들도 만났고, 할머니가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좀 더 함께 있어요. 정호야, 나한테 한 가지 약속해줘.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가끔씩 날 생각해줘. 당연히 그럴게요. 그리고 정민이와 막내도 잘 챙겨줘. 우리는 가족이니까. 네, 어머니. 그날 밤 할머니는 평안한 모습으로 잠드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10부 영원한 사랑. 일주일 후 새벽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정호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어머니. 정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여보. 수진이가 남편을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민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정민과 막내 정석도 급히 달려왔어요. 엄마. 형제들이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지켰습니다. 장례식은 정호가 모든 걸 준비했어요.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던 국화꽃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수진이가 영정 앞에서 인사했어요. 할머니, 저 글짓기 대회에서 또 상 받았어요. 할머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민수가 할머니께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시장 상인들, 할머니를 아는 동네 사람들. 영숙이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마지막에 아들을 만나서 다행이었어. 사람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정호는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60년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어머니 아들이 된 것 같아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어요. 어머니를 용서해달라고 하셨는데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저예요. 60년 동안 어머니를 원망했던 제가. 정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알아요. 어머니의 그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정 뒤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었는지. 어머니, 사랑해요. 하늘에서 저희 가족 지켜봐 주세요.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온 가족이 함께 지켜봤어요.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받을 때 정호는 어머니를 꼭 안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형, 어머니를 어디에 모실까요? 정민이 물어봤어요. 우리 집 근처 좋은 곳에 모시자. 자주 뵐 수 있게. 정호가 대답했어요. 할머니의 봉안당을 정한 후 매주 온 가족이 함께 찾아뵀어요. 할머니, 저희 왔어요. 민수가 제일 먼저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찾아뵈러 왔어요. 정호가 꽃을 올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호가 요즘 정말 효자예요. 매일 어머님 생각해요. 수진이도 말했어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어요. 정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많이 변했어요.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고,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정민이네도 자주 초대하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정호는 이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운영하시던 시장 자리에는 작은 기념비를 세웠어요. 김영숙 할머니를 기리며 평생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분. 시장 사람들과 정호가 함께 만든 기념비였어요. 어느 날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아빠, 저 할머니 꿈 꿨어요. 그래? 어떤 꿈? 할머니가 웃으면서 저한테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 꿈이었어요. 정호는 민수를 안아주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하신 말씀일 거야. 그날 밤 정호도 어머니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할머니는 젊었을 때 모습이었어요. 정호야, 고마워. 뭐가요, 어머니? 나를 용서해 줘서. 그리고 가족으로 받아들여 줘서.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우리 이제 영원히 가족이야. 네, 어머니. 영원히요. 꿈에서 깬 정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호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 기일에 온 가족이 모여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 해 먹자. 좋은 생각이에요. 수진이 찬성했어요. 저도 할머니 김치 담그는 거 배워놨어요. 민수가 자랑했어요. 그렇게 정혼의 가족은 매년 할머니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정혼은 할머니께 배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어요.